안녕하세요. 사서 K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의대 산하 조슬린 당뇨병 센터가 수십 년간 축적된 그 연구와 많은 임상실험 끝에 그 효과를 과학적으로 입증한 당뇨 예방, 치료요법인 8가지 혈당 관리 전략에 대해 설명해주는 조지 킹님의 당뇨 리셋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당뇨 예방, 관리, 치료가 가능한 8가지 당뇨 리셋을 위한 전략. 하나, 식이섬유는 늘리고 지방은 줄인다. 둘, 체중을 5에서 7% 감량한다. 셋, 운동으로 포도당 흡수율을 높인다. 넷, 지방을 연소시키는 갈색 지방을 활성화한다. 다섯, 면역력을 키워 염증을 예방한다. 여섯, 숙면을 취한다. 일곱, 스트레스 완화법으로 정신 건강을 지킨다. 여덟,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작용을 활성화한다. 1980년에 겨우 1%였던 중국의 당뇨병 유병률은 현재 11%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인데요. 이처럼 한 가지 질병이 급격히 만연한 현상을 두고 전문가들은 환경적인 변화, 즉 식생활의 변화를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농경 생활에서 도시 생활로 이행하면서 채소, 콩류, 통곡물 등이 복합 탄수화물이 70%를 차지하던 중국 전통 식단이 밀가루, 설탕 등 정제 탄수화물 50%, 지방이 35%를 차지하는 서구 식당으로 바뀐 탓이라는 것이죠. 하버드 의대 산하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서 고식이섬유, 저지방 위주의 아시아 전통 식단을 당뇨병 예방, 치료식으로 주목하는 것도 바로 그래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첫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는 아마 당뇨 고위험군일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도 할아버지께서 예전 당뇨로 인한 해병증으로 돌아가신 바가 있는 가족력이 있어 당뇨를 조심해야 한다라고 늘 들으면서 자라왔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매일 아침마다 혈당 체크를 하시고요.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해야 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2세를 위해 금주를 하고 있지만 매일 와이프와 하루를 마감하는 맥주 한 잔을 즐겨 있고 좋아하는 음식은 늘 육류 위주의 식사였죠. 그렇기에 반성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 당뇨병은 아침에 측정한 아침 공복 혈당이 100ml에서 125mg대L인 경우로서 혈당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포도당 대사능력이 저하되어 당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진 내당증 장애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혈당이 12mg을 넘어서면 당뇨병으로 진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 당뇨병을 둘러싼 논의는 탄수화물에 초점이 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체내에서 포도당으로 바뀌는 영양소이기 때문이고 대체로 인슐린 저항성은 근육 및 간내 지방 축적,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전신 및 국소염증, 그리고 심리적 스트레스에 의해 생기며 혈당 수치와 혈당 지질 수치를 상승시킨다고 합니다. 더불어 식단 연구를 통해서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고지방 위주의 식단이 당뇨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고 고식이섬유, 저지방 식단이 당뇨병 위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연구 결과 특히 2가지 지방이 제2형 당뇨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밝혀져 있는데요. 그것은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은 주로 육류, 닭껍질, 우유, 치즈, 버터 등의 유지방 제품과 팜유 등에 들어있으며 트랜스지방은 불포화지방에 인공적으로 수소를 첨가해 만든 지방입니다. 또한 비만은 당연히 당뇨병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죠. BMI가 30 이상인 비만 남성은 BMI가 25 미만인 정상치의 남성보다 당뇨 발병률이 무려 7배나 높았고 여성의 경우 12배나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내장 지방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당뇨에 대해서,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당뇨병의 위험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의 후반부에서는 조슬린 당뇨병 센터에서 제시한 운동이지닌 이 같은 당뇨 억제 효과에 일찌감치 주목을 해 자체 연구를 통해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한 운동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소개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과 스트레칭법은
당뇨 단계와 신체적 조건에 따라 완급 조절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하는 것은 당뇨를 리셋하는 것. 당뇨를 관리하는 것은 일시적인 관리나 처방이 아닌 평생 동안 실천해야 할 생활의 원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식습관 교정과 규칙적인 운동만 그치지 않고 당뇨가 유전적인 취약성과 수많은 내외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한다는 사실은 위험 요인이 그만큼 다양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그간의 연구 결과 성과들을 분석해 염증 및 활성 산소 활동, 스트레스 등 기타 당뇨병 위험 인자를 자세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8가지 대처법을 제시하며 당뇨의 원인과 관리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슬린 당뇨병 센터가 개발한 12주 프로그램. 앞서 소개한 8가지 핵심 전략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는 12주 프로그램은 이들 전략이 임시 방편이 아닌 평생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12주에 걸친 실천 경과를 기록하여 추적할 수 있는 당뇨 리셋 일지를 활용하면 몸이 차차 리셋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각 프로그램의 효과를 가늠해보고 자신의 몸에 가장 알맞은 당뇨 예방, 치료법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당뇨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그 위험성과 당뇨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안하는 12주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가며 건강해진 저를 만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저도 아무래도 마흔을 바라보다 보니 몸이 점점 말썽을 부리고 예전같이 않음을 느끼며 건강 관련 것들이 많이 눈에 들어온 요즘입니다. 단순히 살을 빼는 다이어트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더 건강한 몸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책들이 말이죠. 여러분들도 언제나 늘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사서K의 책 소개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으로 사서K가 매주 들려드리는 다양한 책들과 만나실 수 있습니다.